오랜만에 분필 칠판에 서보네요. 이게 언제만입니까? 2월 10 며칠 날 서보고 2월 10 며칠 날 서보고 분필 칠판에 쓰는 거네. 쌍용 자동차의 독주였던 쌍용 자동차의 앞마당인 이 픽업 시장. 쌍용 자동차가 옛날에 무쏘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 픽업 트럭이 나오죠. 그 전에도 뭐 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픽업 트럭이 잘 안 팔리지만 어쨌든 쌍용 자동차의 앞마당이었던 이 픽업 시장이 지금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됐어요. 왜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됐냐면 미국의 대표 픽업 트럭들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안 팔리죠. 얘네들은 워낙 덩치가 큰 슈퍼 헤비급이라서 포드의 F 시리즈, 미국에서 전 차종을 망라하고 가장 판매량이 많은 차가 포드 F150이에요. F 시리즈. F150뿐만이 아니라 F 시리즈 자체가 얘가 단일 F150이 1년에 한 80만 대 가까이 팔리더라고요. 1년에. F150이라는 단일 차종이. 그 외에 다른 F 시리즈들까지 하면 미국의 픽업 트럭 시장은 1년에 약 330만 대가 팔려요. 약 330만 대가 팔리고 요 세 개 F 시리즈와 실버라도와 다찌램 거기에 이제 도요타 툰드라가 자기도 껴달라고 이 쪽발이가 막 그러는데 이 풀 사이즈급의 이 픽업 트럭이 요 세 모델만 해도 1년에 200만 대가 팔립니다. 미국에선 이렇듯 엄청나게 많이 팔리죠. 왜 그들의 나라 미국의 합리적인 차량 구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북미 시장에서 왜 이 트럭이 이렇게 많이 팔리느냐. 그리고 여러 다른 회사의 브랜드들이 미국의 이 픽업 트럭 시장을 잡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했지만 왜 얘네들이 다른 브랜드들이 많이 도전을 했는데 실패를 했느냐? 미국이 오래전부터 이 노하우가 있고 미국 사람들의 자국 브랜드의 사랑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왜 이 미국 시장에서 트럭이 많이 팔리냐? 영토가 넓은 나라에선 실용성이 아주 좋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언젠가부터 레저 캠핑이 현재 지금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 미국부터 따지자면 영토가 넓은 나라에서는 이 차를 타기에 좋은 이유가 있어요. 미국은 셀프 배달을 하잖아요. 자기네들이 마트에서 지름도 많이 사갖고 오고 부모들이 학교에 참여해서 뭐 할 때 의자도 싣고 가야 되고 그다음에 배송료가 비싸고 땅덩어리가 넓은데 도시 뭐 뉴욕이라든가 뭐 LA라든가 인구수가 많은 데를 뺀 나머지 이 중간에 있는 큰 도시들에서는 배송료가 되게 비싸고 또 설치비도 되게 비싸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서비스가 이렇게 보급이 많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차에 싣고 와야 되고 또 가족 중심의 농업 문화도 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끼리 자급자족을 다 해야 되고 마트가 머니까 물건도 많이 사갖고 와야 되고 그래서 일반 세단을 사가지고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활의 모든 밀접한 것들이 트럭을 필요로 하는 그러다 보니까 트럭을 많이 사게 되고 트럭을 많이 팔다 보니까 트럭이 진화의 끝까지 가서 지금의 미국의 픽업 트럭들을 타보면요. 물론 10년 전에도 15년 전에도 그들의 나라에서 타면 픽업 트럭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엔 잘 안 맞았죠. 우리나라 도로 환경에도. 근데 얘네들이 트럭을 워낙 많이 파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쌓이면서 트럭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언젠가부터 레저와 캠핑 문화가 하면서 여기서는 사실 SUV가 절대적으로 많이 팔렸고 그다음에 지금 캠핑카가 개조된 차들이 많이 팔렸는데 이 캠핑카들을 타보니까 불편한 거라. 일상에서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픽업 트럭들이 많이 뜨고 있고 이미 선빵을 쌍용 자동차에서 많이 뿌려놨죠. 근데 쌍용 자동차가 팔았던 픽업 트럭들은 약간 등급이 낮아서 포터나 본거보다는 훨씬 좋았지만 사실 쌍용 자동차의 픽업 트럭을 탔을 때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차 멋있다 좋다 이렇게 뿜뿜하기는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의 미국 대표 픽업들이 들어오면서 콜로라도를 시점으로 지프의 레니게이드가 맞나? 지프의 뭐였지? 글래디에이터. 지프의 글래디에이터가 들어오고 요번에 포드의
레인저가 들어왔는데 곧 다찌에서도 고급의 타이틀 다찌는 사실 들어오기가 좀 힘들어 보이는데 흐아이슬러 쪽에서 수입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일본의 도요타의 타코마까지 들어온다라고 하면 지금은 쌍용 자동차가 좀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수입차에 멋지고 성능도 괜찮으면서 실용성이 좋은 이런 트럭들이 들어오면 캠핑카와 레저의 문화가 많이 저는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동안은 무조건 차라고 하면 검정색의 뭐 흰색의 대형 세단을 선호했는데 이제는 아니죠. 이제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차를 선택하는 안목이 바뀌고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요. 바뀌어야 되고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맨날 세단만 탑니까?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탈현대, 탈포, 이 말이 약간 좀 이상한데 탈포, 탈봉 이게 뭐냐? 이게 좀 그러네 말이. 탈포는 뭐냐? 포터로부터 탈한다라는 거고 봉고로부터 탈하겠다. 그래서 탈포, 탈봉, 탈현기를 하니까 자영업자들이 포터를 타면서 봉고를 타면서 봉고 3 그걸 타면서 자가용을 별도로 써야 돼요. 왜냐하면 자녀들이나 와이프나 젊은 친구들이 탈모라고? 탈모에는 벤티 샴푸가 있습니다. 업무 용도로 배달도 가능하고요. 설치 장비를 싣고 다니면서 기술적인 일을 하기도 좋습니다. 셀프 배송으로 무거운 짐 같은 거 배달 여자친구 집에 뭐 설치하러 가도 좋고 레저 활동, 픽업 트럭의 개성 및 엔진 파워까지 높으니까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우리네 자동차 문화에서 굳이 무조건 업무용 차는 포터를 사야 된다. 스타렉스를 사야 된다.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차 한 대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국과 대한민국에서의 픽업 트럭의 문화가 왜 갈라질 수밖에 없었고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6.25가 끝나고 나서 자가용이라는 게 이 승용차라는 게 어떤 과시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팽배하게 바닥에 베이스가 깔려 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GDP가 3만 불을 훌쩍 넘었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나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자동차는 과시로 타기에는 이미 옛 이야기가 된 거죠. 실용성과 용도, 편의성 이런 걸 맞춰서 색상도 그렇고 차종도 그렇고 이제는 다양하게 고를 때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런 거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실천하면 우리네 후배들, 우리네 자녀분들이 나중에는 이런 좋은 문화에 젖어서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되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세단 크게 해봤어요. 세단과 SUV와 픽업 트럭을 뒀을 때 얘네가 갖고 있는 용도에서 세단이든 SUV든 픽업 트럭이든 가족이 함께 타는 공통 분모가 있어요. 하지만 세단은 개인적인 용모가 좀 있고 SUV도 개인적인 용모가 있지만 픽업 트럭이 개인적인 용무도 쓸 수 있고 업무에도 같이 쓸 수 있고 가족과도 함께 쓸 수 있듯이 미국 애들은 용도에 맞춰서 세단이 됐던 SUV가 됐던 픽업 트럭이 됐던 가운데 공통 분모 안에는 가족이 함께 타는 거에 전혀 어색함이나 이질감이 없다라는 거죠. 미국의 자녀분들이 젊은 여자애들 뭐 중학생 고등학생 다 물어봐도 남자친구와 함께 추억이 깃든 차를 뽑으라고 하면 대부분 픽업 아니면 미니밴을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가족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장을 보고 가족과 함께 했던 요 픽업에는 요게 같이 들어가죠. 미니밴은 SUV하고도 같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미국 애들은 자동차를 말 그대로 생활의 필수품으로 같이 보는 거죠.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세단하고 SUV는 가족과 함께하는 공통 분모가 있지만 픽업은 아예 따로 카테고리를 뺍니다. 픽업은 카테고리를 따로 빼서 대한민국의 그동안의 문화에서는 픽업은 짐차 입고로 트럭 입고로 밴이거나 화물차거나 없어 보인다. 이런 식으로 포터나 봉고3가 물론 그런 용도로 많이 쓰였으니까 자영업자들의 어떤 소상공인들의 업무용 차로만 쓰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젊은 애들도 그렇고 픽업 트럭이라고 그러면 여기다가 공통 분모 안에 넣어주려고 하질 않아요. 하지만 지금 미국의 이런 차들은 그런 류의 차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픽업 트럭이 이 분모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 포지션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같은 건 뭐냐 슈퍼카죠. 자기만족 과시, 개인주의, 여자 꼬시기, 돈자랑 이거는 원래 이렇게 별도로 분류하는 게 맞아요. 카테고리를. 하지만 이제 우리는 포터하고 봉고3는 사실 완전히 업무용으로 빼는 게 저도 맞다라고 봐요.
우리나라 문화에 그렇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포터를 타면서 레저용이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아직까지는 그 문화를 바꾸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죠. 제가 아무리 캠페인을 해봤던들 이미 우리나라에 몇십 년 동안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 의식을 바꿀 수는 없죠. 그 선입견, 편견들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지금부터 나오는 이런 픽업 트럭들은 저는 사실 여기에 넣어도 된다고 봐요. 그래서 미국에서 많은 판매와 빅 사이즈는 미국의 영토에서는 어울리죠. 실버라도가 됐던 램이 됐던 그다음에 F 시리즈 등등은 미국 시장에 맞지만 우리나라는 도로 환경이나 국토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마트도 가까우니까 그렇게 많이 때려 싣고 갈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맞는 거는 미드죠. 미드급의 SE 픽업 트럭인데 제일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건 쉐보레 콜로라도. 그다음에 지프 글래디에이터는 약간 병행 수입 개념으로 지금 많이 들어와 있죠. 도요타의 타코마가 빨리 저는 들어오길 바랍니다. 도요타가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느 정도 다시 살아나고 있으니까 렉서스랑 같이. 그리고 최근에 포드에서 레인저를 갖고 왔죠. 엔진 사양을 보면 얘네들도 다 디젤 가솔린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들어온 엔진들을 보면 쉐보레는 처음에 가솔린 V6에 300마력이 조금 넘고 토크가 40이 조금 넘는 거를 갖고 왔고 지프 글래디에이터도 가솔린 V6 엔진 얘네는 아직까지는 병행 수입으로 많이 들어왔으니까 직수입으로 많이 들어온 거죠. 얘네도 가솔린이고 도요타 타코마는 디젤이 없어요. 얘도 V6 가솔린인데 300마력 전후에 가솔린의 토크가 40이 조금 넘어요. 근데 이번에 포드 레인저는 우리나라 시장의 SUV나 픽업 트럭들, 우리나라 사람들 남자들이 이런 트럭들이 디젤 엔진을 좋아한다고 해서 4기통 트윈 터보, 터보가 2개입니다. 2개의 터보에 토크가 50이 넘어요. V6의 가솔린 엔진들보다도 토크가 10 이상이 높습니다. 마력은 213마력 정도 되는데 마력은 작지만 엄청난 고토크를 갖고 왔고 모델도 2개를 갖고 왔어요. 일반형은 4천만 원대고 5,300~400만 원이 되는 거는 랩터라는 모델을 갖고 왔는데 이 랩터는 엔진 사양은 같을지는 몰라도 뒤에 리프 스프링이 없어요. 보통 트럭들은 많은 짐을 싣기 위해서 판 스프링을 쓰는데 얘는 일체형 댐퍼가 들어가요. 타이어도 올 트레인이 들어가고 댐퍼가 끝장나는 게 들어가요. 그리고 하체도 끝장나서 제가 봤을 때는 튜닝카라고 봐도 될 만큼 엄청나게 멋있는 게 들어와서 저는 사실 이 레인저 랩터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이 픽업 트럭의 문화가 조금씩 지각 변동이 생길 것이라 예측을 하고요. 많은 판매량, 뭐 수만 대가 팔리진 않겠지만 수천 대씩 팔리면서 얘네들이 우리나라 자동차 문화를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견을 해봅니다. 얘네들을 타보면요. 정말 괜찮아요. 사람들이 이 픽업 트럭을 안 타본 사람들은 픽업 트럭의 장점을 잘 몰라요. 막상 타보면요. 차도 큰데 용도도 되게 좋고요. 여기저기 사용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차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게 대신에 빠르게 달리고 막 스포티하게 타는 거는 버려야죠. 이 차는 그런 차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걸 버리면 그 외에 일상에서 얻어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내일 나가는 포드 레인저 랩터의 하체 우리기를 보시고 금요일날 본편을 봐보시면 물론 금요일날 제가 이 차를 허프로님이 포드 구리 매장에서 강제로 땡깡을 부려서 이틀을 뺏어와서 짧게 제가 리뷰를 했어요. 하루 왼종일 하체라고 그 다음날 잠깐밖에 리뷰를 못했는데 나중에 허프로님이 저한테 열흘간 쓸 수 있게 또 빌려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야산이든 냇가든 이런 데 갖고 가서 진짜 진면목을 한번 보여주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나는 사실 만약에 제가 BMW M550을 안 하고 그러려면 저는 쉐보레 콜로라도나 포드 레인저 같은 둘 중에 픽업 트럭을 사서 저는 지금 캠핑 사업을 하려고 하잖아요. 정말 이 차는 제 주위에 이런 차를 타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안 타본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봤을 때는 야 저거 트럭 어떻게 타냐는데 아니에요. 정말 실용성 좋고요. 4천만 원대부터 지금 5천만 원대까지 포진되어 있는데 이 4천만 원대의 기본형을 본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그랜저 K8에 살짝 옵션이 들어간 모델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랜저를 사서 일상에서 편하게 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랜저 살 돈에 몇백을 더해서 얘네들을 산다라고 하면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훨씬 더 많이 저는 달라진다라고 봅니다. 오랜만에 분필을 잡고 여러분들 앞에서 했더니 쑥 시렵네요. 근데 저 하얀색 칠판이 너무 좋은 건 아는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추억이 깃든 칠판이죠. 우리 보드포인트 회장님, 보드포인트 칠판 진짜 좋아. 이 칠판은 그리고 진짜 좋은 칠판이거든요. 여러분들 학교나 학원이나 뭐 필요하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보드포인트 회장님 연결해서 싸게 살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릴게요. 회장님은 저한테 저 칠판을 쓰라고 다 협찬으로 해주신 건데, 저 칠판을 쓰라고, 물론 저 칠판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하지만 회장님도 그렇고 여러분, 저는 이 칠판하고 여러분들하고 정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정은 추억이고 우리의 역사잖아요. 제가 늘 말하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우리의 라이브의 역사는 여기서 시작을 했죠. 저는 이 칠판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물론 그렇게 돼야겠지만 저희 노보스가 정말 무럭무럭 잘 성장해서 더 규모가 큰 회사가 되더라도 저는 이 칠판을 꼭 가지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새 거로 바꾸지 않고요. 항상 보수해서 여러분들과 저의 추억이 깃들고 첫 시작에 의미가 담겨있는 이 분필 칠판을 꼭 가지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